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경제적 자유를 진심으로 응원하는 부자 황금 열쇠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시는 주택 청약 1순위의 조건과 가점을 올리는 효과적인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처음 관심을 가지시는 왕초보 분들을 위해서 아주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다른 영상 또 안 찾아보실 수 있도록 최대한 한 큐에 끝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택 청약에 모두 참여하고 모두 당첨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평소에 관심을 가지고 꾸준히 도전하시면 무주택이신 분들에게 정말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으니 꼭 공부해 두시길 바랍니다. 자, 일단 주택 청약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주택 청약 통장입니다. 이것은 가장 기본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만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아직 없으신 분들은 우선 통장부터 만드시고 그 다음에 나의 순위를 1순위로 만들어야 합니다. 1순위가 되어야 주택 청약에 당첨될 확률이 더 많이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주택 청약 통장은 시중에 있는 은행에 방문하셔서 쉽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주택 청약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조건이 있습니다. 최초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 해당 주택 건설 지역이나 인근 지역에 살고 있는 만 9세 이상으로 청약 통장에 가입한 사람. 천천히 한번 읽어보시면 이해가 안 되시진 않으실 겁니다. 주택 청약을 하는 것은 청약 통장만 있으면 크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1순위 자격을 받으려면 그래도 조금 알고 계셔야 하는 사항들이 꽤 있습니다. 저는 오늘 그 부분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미성년자라고 모두 다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자녀를 양육하고 있거나 부모 사망 등으로 형제 자매를 부양하고 있는 경우는 세대주인 미성년자가 주택 청약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약 자격에 있어서 주요하게 신경 써야 하는 부분은 바로 지역입니다. 규제 지역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주택 청약의 1순위 자격 조건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 기준으로 서울의 강남, 서초, 송파 지역과 용산구가 규제 지역으로 묶여 있는데요. 다르게는 투기 과열 지구 및 노정 대상 지역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자, 이러한 투기 과열 지구에서 1순위가 되려면 일단 청약 통장에 가입한 지 2년이 최소 지나야 합니다. 이 부분을 모르고 있으면 좋은 기회를 놓칠 수가 있습니다. 만약 가입이 안 되어 계신 분들이라면 당장 만드셔야 합니다. 규제 지역을 제외한 수도권 같은 경우는 청약 통장에 가입 후 1년이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수도권 이외의 지역은 6개월이 지나면 1순위 자격이 부여가 됩니다. 주택의 종류는 크게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국민주택의 청약 1순위가 되려면 횟수와 납부 금액을 최대한 오래 유지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마찬가지 세 가지 지역별로 다른데요. 투기 과열 지역은 납입 횟수가 24회 이상이 되어야 하고요. 수도권은 12회 이상, 수도권 외 지역은 6회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민영주택의 청약 1순위가 되려면 다른 기준은 똑같이 적용이 된 상태에서 청약 통장에 필요한 예치금 금액이 서로 다릅니다. 지금 보이시는 표를 보면서 여러분이 관심이 있는 지역의 주택 면적별 예치금 최소 금액을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주의할 것은 지역 기준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청약을 넣어서 분양을 받고 싶은 기준이 아닌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말한다는 것입니다. 이 기준을 여러분들께서는 정확하게 알고 낭패 보는 일 없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 여러분 1순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1순위라고 해서 확률이 막 올라갈까요? 아주 그런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1순위인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이죠. 그래서 또 만들어 놓은 제도가 바로 가점제 하는데요. 청약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미 아시겠지만 청약을 추첨제로 하는 경우도 있고 가점제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점을 높이기 위한 방법을 지금부터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무주택 기간이 긴 것이 유리합니다. 기간에 따라서 약 2점에서 최대 32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만세를 기준해서 그때부터 세는 건데요. 그 이전의 무주택 기간은 인정되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그 이전에 결혼을 하셨다면 혼인신고일부터 카운트를 할 수가 있는데요. 요즘에는 결혼한 커플들이 혼인신고를 늦게 하는 추세가 많다고 하던데요. 가점을 높이시려면 빨리 하는 게 유리하다는 점 알아두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둘째로 부양가족이 많을수록 가점이 올라갑니다. 부양하는 가족 한 명당 5점씩 올라가고요.
5점에서 최대 15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 계획은 여러분들의 판단이지만 많이들 놓으시고 애국자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청약 통장을 몇 년간 가입했는지가 중요합니다. 만 15년 이상 가입을 했다면 최대 17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주택 청약 1순위 자격을 얻는 방법과 가점을 높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고 명확하게 알아봤습니다. 생각보다 복잡하거나 어렵지 않죠? 여러분들께서 이 내용을 파악하시고 멋진 꿈을 꾸시는데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 영상을 봐주시는 분들은 직장인 분들이 많으신데요. 여러분들은 재테크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주식 투자, 블로그, 전자책 만들기 등 다양한 방법이 있을 텐데요. 그 중에서 부동산은 꼭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행동에 꼭 옮기셔야 한다고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저의 경험도 그렇고 제 주변을 봐도 결국 다양한 재테크 방법 중에서 가장 큰 돈을 벌어다 준 것은 역시 부동산인 경우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기본적으로 돈의 규모 자체에서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그만큼 더 큰 돈을 벌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블로그를 열심히 해서 몇백만 원씩 몇 년간 모으는 것보다 부동산 시세 차익을 통해서 억 단위로 한 방에 버는 경우를 들 수가 있습니다. 물론 꾸준히 공부하고 운도 따라주고 열심히 한다는 전제하에 그런 결과를 얻을 수가 있는 거죠. 물론 초기 자본이 꽤 들어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회 초년생 분들은 일단 목돈을 모아야 하는 부담이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공부해보면 적은 돈으로 투자할 수 있는 케이스도 많이 있고요. 나중에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부동산 공부는 평소에 꾸준히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제 채널에서 앞으로 부동산에 대한 내용도 많이 담으려고 노력할 예정이고요. 최대한 초보자분들도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저도 영상을 만들면서 제 스스로도 꾸준히 공부하는데 많은 보탬이 됩니다. 자,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신 분들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번 부탁드립니다. 경제적 자유를 위해 여러분과 쭉 함께 가고 싶은 부자 황금 열쇠였습니다. 감사합니다.